네, 안녕하세요. 어제 미국장이 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3거래일 정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불을 피운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사그라드는 모습인데요.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미국의 어떤 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에드 야디니 교수 인터뷰, 그리고 이분은 지나 마르틴 아담스라고 블룸버그의 칩 에쿼티 스트래티지스트세요. 이분의 의견, 그리고 케이스 러너 전략가의 의견, 그리고 이거는 이제 JP 모건의 보고서인데요. 그리고 엘 에리안의 어떤 글까지 가져왔습니다. 어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어느 정도 예견된 얘기긴 했어요. 연준의 다른 의원들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CPI가 예상치와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계속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서 이런 의견을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증시에 큰 영향을 주면서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어제 이 정도의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증시 하락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다음은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하락폭을 점점 키워서 0.47% 하락, 나스닥은 0.64% 하락, S&P 500도 0.60% 하락했고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큰 폭으로 1% 이상 하락하면서 1.35%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보시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소외됐던 그 메가테크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주가 소폭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는 급등했다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소멸하면서 6% 가까이 급락했고요. 아마존도 그동안 많이 올라서 하락 전환했고, 구글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인 업종별로 대부분 빨간색인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나마 이제 은행주 정도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파월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고 한 거는 사실은 이런 의미겠죠. CPI가 엊그저께 발표했지만 예상치와 정확하게 부합했지만 코어 CPI가 무려 3.3%, 그리고 CPI는 2.6% 상승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페드의 2% 타겟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계속 스티키니스가 유지될 거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우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금리 인하를 늦추게 되면, 제가 그때 제시카 인스킵의 뷰도 말씀드렸지만, 제시카 인스킵은 사실 테크 주식을 되게 불리시하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전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미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려준다는 거를 전제로 했는데, 지금 그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테크 주식이 지금 계속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의 어떤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불안하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지금 나스닥도 지금 여기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과연 지지를 여기서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에드 야디니 교수나 이 지나 마르틴 아담스의 뷰를 제가 가져왔는데,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에드 야디니 교수는 사실 여기 어제 블룸버그에 나와서 되게 장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10분, 15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나 마르틴 아담스, 에드 야디니 교수는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고, 이 지나 마르틴 아담스라는 그 스트레티치스는 거의 처음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둘이서 비슷한 뷰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에는 트럼프 트레이드는 좀 더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 선거의 지금 불확실성이 이제 거쳐졌잖아요. 다만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데, 실제 팔리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거의 확실한 거는 지금 트럼프 당선되면서 21%에 달하는 그 미국 법인세를 15%까지 급격하게 낮춘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본다면 미국 전체 기업의 레비뉴가 늘어나진 않더라도 실적에 있어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데, 지나 마틴 아담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 1기 트럼프와 지금을 비교했는데, 1기 트럼프 당선 당시에 많은 애널리스트가 관세 부과가 되게 되면 미국 기업의 어닝이 상당히 많이 꺾일 거다 예상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보다 훨씬 작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비슷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 당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 실적을 예측할 때는 그거를 감안해서 예측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가 미국 제외하고는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을 포함해서. 근데 미국 주식 혹은 미국 기업들의 어닝에는 별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다만 오히려 반대로 법인세 감소로 인한 어닝의 어떤 증가 혹은 확실한 이슈다.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논조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또 좋게 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케이스 러너라고 이제 이분도 스트레티지스인데 여러 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기 지금 블룸버그에 어제 또 나와서 말했는데 이 불마켓이 강세장이 아직도 has some longevity left라고 했잖아요. 아직 더 갈 수 있는 게 남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이유겠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요인이 좀 약간 요 사그러들면서 요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페드가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좀 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 오는 12월에 페드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사실 시장의 어떤 부정적인 요인을 작용하고 있는 거죠. 비슷하게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 12월 18일에 페드 미팅에서 25bp 인하할 거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약 80%에 달했었는데 지금 페드 제롬 파월 의장이 발언한 이후에 하루 만에 그게 한 6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시장의 의견이 뭐 올해 여러 번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루 만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용으로 봐야 되는 거지만 시장의 기대가 많이 꺾이고 있다. 그게 그리고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좋게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사실 이것도 소개시켜 드리는 게 JP 모건에서도 또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드가 금리 인하를 늦추더라도 메가테크는 이제 고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또 페드의 금리 인하를 지연된다면 메가테크는 안 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다른 요소들 그 다른 분야들 스몰캡이라든지 아니면 리저널 뱅크 그리고 뭐 강달러 이런 데에 있어서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이 계속해서 장기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앞으로 이제 그동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주도했던 게 결국에는 파이낸셜 주식,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스몰캡, 그리고 리저널 뱅크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단기적인 조정을 겪고 있지만 연말까지 적어도 연말까지 다시 한번 더 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 뷰가 상당히 많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어떤 주요한 어떤 원인인 것 같아요. 엘 에리언이라는 이코노미스트죠. 이분이 이제 링크드인에 이제 인용을 했는데 자기가 작성한 거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이 링크드인에 쓴 걸 가져왔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하락을 멈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3%대 아니면 2% 후반대에 있잖아요. 근데 엘 에리언의 의견도 앞으로는 페드가 2% 타겟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가가 더 이상 2%대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거시경제의 어떤 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물가 목표치 자체를 2.5%에서 3% 정도로 높여야 된다. 근데 아직 페드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페드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높아진다면. 그래서 지금 너무 2%에 머물러 있는 거는 너무 경직된 인플레이션 타겟이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확실히 하락을 멈췄다는 건 결국에는 서비스 분야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주거 쪽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리테일 세일즈가 오늘 밤에 발표하고요. 다음 주까지는 사실은 주요한 경제 지표 발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간 실업 그룹 청구 건수 정도가 주요한 어떤 그런 발표 건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에드 야디니 교수라든지 아니면 쥐나 마틴 아담스 스트레스지스트 그리고 케이스 러너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직 트럼프 트레이드가 끝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이제 시작이다.
라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고, 다만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좀 컨솔리데이션, 기간 조정을 겪는 것 같다. 하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효과가 좀 더 지속될 여력이 있는 것 같다 정도로 미국 월가의 어떤 의견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미국 월가의 어떤 장 끝난 후에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들 가져왔고요. 앞으로도 좋은 의견이나 뉴스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